병원에서도 환자 줄어들까봐 이건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겨울철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욕실입니다. 만약 70세가 넘으셨다면 당신이 모르는 사이 매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하는 목욕, 이 5가지 습관이 오히려 당신을 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0대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5가지 목욕 습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을 오가며 수십 년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특히 겨울이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혹시 목욕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저 평소처럼 씻었을 뿐이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얼마 전 제가 직접 담당했던 박영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어쩌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혹은 내 얘기가 아닐까? 아차 싶으실 겁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동네에서 깔끔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80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탕을 다니시거나 집에서 샤워를 하셨죠.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때를 시원하게 밀어내야 비로소 하루가 끝난다고 여기셨습니다. 주변에서 나이 들면 매일 씻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깨끗한 게 건강의 기본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셨죠. 그런데 지난 12월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늘 하시던 대로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기분 좋게 몸을 담그셨죠. 15분쯤 지났을까요? 몸을 씻고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대로 욕조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아드님이 평소보다 욕실에 오래 계시는 것 같아 문을 두드렸고 대답이 없자 문을 열어 어르신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응급실에 오신 어르신은 계속 억울하다는 표정이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씻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어지러워서 넘어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급격한 혈압 변화로 인한 쇼크 증상이 왔고 피부 상태는 심각한 건조증과 염증으로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목욕 습관이 어르신의 혈관을 조이고 피부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살펴보면 노인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욕실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 충격적입니다. 겨울철 욕실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사망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5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욕실은 그냥 씻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5살이 넘으셨다면, 아니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만큼은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좋다고 해서 무심코 따라했던 그 습관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뼈를 약하게 만들고 피부를 병들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박영자 어르신을 위험에 빠뜨렸던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욕실 온도 관리부터 때를 미는 행위, 식사 직후 목욕까지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고 당장 실천 가능한 안전 수칙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저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생존 지침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메모할 준비를 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원칙은 75세 이상이라면 병원에서 괜찮다고 해도 스스로 철저히 지키셔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이건 건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욕실 공기가 충분히 따뜻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옷을 벗으시면 안 됩니다. 난방도 하지 않은 차가운 욕실에 그냥 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혈관을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영자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왜 욕실을 미리 데우지 않으셨냐고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뜨거운 물만 틀면 금방 따뜻해지는데 괜히 난방비 낭비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바로 그 생각이 어르신을 쓰러지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은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는 순간 차가운 공기를 느낀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혈관이 확 이완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목욕을 끝내고 다시 찬 탈의실로 나오면 또다시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혈압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을 히트쇼크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히트쇼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욕하시기 최소 20분 전에는 온풍기를 틀거나 뜨거운 샤워를 해서 욕실 안 공기를 거실만큼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식사를 하신 후 1시간 이내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십시오. 밥을 먹고 바로 씻는 건 뇌에 공급되는 산소를 일부러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영자 어르신도 그날 저녁을 푸짐하게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 바로 욕실로 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와 장은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기관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혈액순환이 젊었을 때만큼 원활하지 않은데 피가 위장 쪽으로 쏠려버리니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이것을 식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까지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올라가니까 몸은 열을 식히려고 피부 쪽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피부로도 혈액이 몰려갑니다. 위장도 피를 달라고 하고 피부도 피를 달라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뇌는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뇌는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관 조절 능력이 더 떨어져 있어서 위험이 훨씬 큽니다. 식사를 하셨다면 텔레비전 뉴스 한 편 정도는 보시고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쉬신 다음에 욕실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욕조에서 나오실 때는 반드시 3단계로 나누어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낙상사고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박영자 어르신이 쓰러지신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욕조에서 몸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앉아 계시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물속에서는 수압 때문에 다리 쪽 혈관들이 눌려 있다가 일어서는 순간 그 압력이 풀리면서 피가 중력을 따라 다리 쪽으로 쏠려 내려갑니다. 뇌까지 피를 보내야 하는데 펌프질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십니다. 욕실 바닥은 단단한 타일이라 머리를 부딪히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1단계, 욕조에서 나오기 전에 10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2단계,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다시 10초를 기다려서 몸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3단계,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손잡이나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30초의 여유가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뼈를 지켜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죠? 욕실 난방, 식후 1시간 기다리기, 3단계 일어서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신가? 혼자 사시는 우리 어머니는 안전하게 씻고 계신가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생명을 지키는 방패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끈질긴 가려움증과 피부 염증에서 해방시켜줄 해결책입니다. 아직도 때를 밀어야 속이 시원하다, 매일 씻어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네 번째, 때밀이 수건은 당장 버리십시오. 때를 미는 행위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인 각질층을 억지로 뜯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제가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강이 피부가 가뭄에 갈라진 땅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곳곳에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때를 안 밀면 몸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때를 밀어서 피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더 가려웠던 겁니다. 여러분이 때라고 생각하며 쓱쓱 밀어내는 그것은 사실 더러운 노폐물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가 수분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고 외부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단백질 보호막입니다. 이걸 거칠게 벗겨내면 피부는 맨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해서 심하게 가려워집니다. 가려우니까 긁게 되고 긁으면 상처가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한다는 겁니다. 노인성 봉화지겸이라는 병 들어보셨나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세균이 침투해서 빨갛게 붓고 고열이 나는 질환인데 심각해지면 폐혈증으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도 다리 상처를 통해 세균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으려고 한 때밀이가 오히려 세균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 된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때밀이 타월은 쓰지 마시고 부드러운 손바닥으로 비누 거품을 살살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번째,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3번으로 제한하십시오.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는 건 피부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기까지 모조리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냄새가 날까봐 매일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피부는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서 피부를 코팅합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이 기름샘이 말라버립니다. 20대 때의 절반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름이 부족한데
매일 뜨거운 물에 비누로 씻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기름막마저 싹 씻겨 내려갑니다. 박영자 어르신께 제가 처방해 드린 건 비싼 연고가 아니었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피부에는 더러움을 없애는 것보다 건조함을 막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 같은 부위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으시고 전신 목욕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만 하셔도 위생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에 사는 유익한 상재균을 보호해서 면역력에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특별히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 온도를 확인할 때 절대로 발을 넣어서 확인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팔꿈치를 사용하시거나 온도계를 쓰셔야 합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말초신경이 둔해집니다. 특히 발 감각이 무뎌져서 아주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그냥 따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살이 익어버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화상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물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발이 썩어서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너무나 자주 보는 사례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내 발의 감각을 절대 믿지 마시고 반드시 눈으로 온도를 확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때 밀지 않기, 목욕 횟수 줄이기, 그리고 당뇨 환자의 온도 확인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곁에서 잔소리꾼 의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으라는 거냐,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박영자 어르신께 퇴원하실 때 선물로 적어드렸던 안전한 목욕 시간표를 그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숫자로 기억하기 쉽게 33 법칙을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첫 번째 3은 일주일에 3번 이하입니다. 전신 목욕은 딱 3번까지만 하십시오. 두 번째 3은 물 온도 38도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조금만 높게 맞추십시오. 세 번째 3은 보습 골든타임 3분입니다.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3분 안에 로션을 발라주십시오. 그럼 박영자 어르신의 실제 목욕하는 날 저녁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목욕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욕실 난방기를 켜는 겁니다. 난방기가 없다면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서 욕실 안에 김이 가득 차게 만드십시오. 공기가 따뜻해지는 20분 동안 어르신은 거실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목욕 전에 물을 마시면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서 혈전 생성을 예방해 줍니다. 7시 20분 욕실에 들어가시면 옷을 벗기 전에 먼저 손을 뻗어서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욕조에 들어가지 마시고 샤워기로 발끝부터 물을 적십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천천히 물을 묻혀서 심장이 놀라지 않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욕조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팔꿈치를 물에 담가서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뜨끈하다가 아니라 따뜻하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욕조 안에서는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으로 딱 10분만 계십시오. 어깨까지 푹 담그면 심장이 수압에 눌려서 부담을 느낍니다.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만 부드럽게 문지르시고 팔다리는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게 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실 때는 앞서 배운 대로 3단계로 천천히 나오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톡톡 두드리듯이 닦으십시오. 그리고 욕실 문을 열고 나가시기 전에 욕실 안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피부에 가두는 겁니다. 이게 박영자 어르신이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신 비결입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현실적인 질문 3가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늙으면 냄새 난다고 자식들이 싫어할까봐 걱정돼요. 매일 안 씻어도 되나요? 정말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그 냄새는 땀 냄새가 아닙니다. 노네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건 피부를 아무리 문질러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냄새를 없애려면 매일 씻는 게 아니라 속옷을 매일 갈아입으시고 방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씻는 건 땀이 차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만 매일 물로 헹궈 주시는 것만으로도 넉넉합니다. 그러니 냄새 걱정 때문에 피부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습제가 너무 비싸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비싼 화장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바디로션으로 충분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아주 저렴한 바세린을 섞어 발라도 좋습니다. 비싼 걸 사서 아껴 바르는 것보다 싼 걸 사서 듬뿍 자주 바르는 게 피부에는 100배, 1000배 더 좋습니다. 박영자 어르신도 만원짜리 대용량 로션을 욕실에 두고 펑펑 쓰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목욕하다 쓰러지면 누가 구해줍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일 겁니다. 독거 어르신이라면 3가지만 꼭 지키십시오. 첫째,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마십시오. 둘째, 휴대폰을 비닐백에 넣어서 욕실 안이나 문 바로 앞에 두십시오. 셋째, 목욕하기 전에 자녀분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지금 씻으러 들어간다고 전화 한 통 하십시오. 30분 뒤에 연락 없으면 확인해 달라고 농담처럼이라도 말씀해 두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만약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이 처음에는 좀 번거롭고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물 마시고 난방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 보십시오. 박영자 어르신도 처음엔 유별나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이 습관 덕분에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잠도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랑 약속하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씻고 건강하게 살겠다고요.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제가 확인하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을 보시면서 아,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1분 만에 머릿속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를 없애십시오. 목욕 20분 전에는 무조건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시고 욕조에서 나올 때는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서 기립성 저혈압을 막으셔야 합니다. 둘째, 밥 먹고 바로 씻지 마십시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 뇌와 심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셋째, 재발대를 밀지 마십시오. 거친 타월은 버리시고 전신 목욕은 주 2회나 3회로 줄이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지긋지긋한 가려움증과 피부 염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비싼 화장품보다 듬뿍 바르는 저렴한 로션이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우리 박영자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얼굴색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밤새 긁느라 잠을 못 자서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분들에게 때 밀지 마라, 밥 먹고 바로 씻지 마라 하시면서 건강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이제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이제는 목욕하는 시간이 무섭지 않고 정말 개운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욕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편안한 휴식이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위험한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이 내용들은 단순히 씻는 방법을 바꾸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박영자 어르신처럼 건강하고 안전한 목욕 습관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떼수건부터 정리하시고 욕실 온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뜨거운 물에 푹 쪄야 하고 때를 밀어야 건강하다고 믿는 고집센 친구분이나 부모님이 계신가요?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보다는 공원에서 약국보다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건강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